농협, 수협, 신협 위기. 여긴 말라 죽기 직전.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봐서는요, 사실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전국 상호금융 단위조합 중에 적자 조합 현황입니다. 전체 총 단위조합 수는요 2151개입니다. 그중에 적자 조합 수가 352개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6.4%나 된다는 뜻이에요. 10개 중에 1.6개가 적자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괜찮을까요? 이 지표를 보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적자 조합은요,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끌어간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상호금융 단위조합이니까 이 조합별로 한번 볼까요? 조합별로 보면 여러분들도 실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놀라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농협은요 1055개 중에 뭐 1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 1.7%예요. 그래도 당연히 농협이 좀 괜찮죠? 그렇지만 수협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89개 중에 28개가 적자 조합입니다. 31.5%예요. 수협은 10개 중에 3개, 그죠? 적어도 말입니다. 3개 중에 1개? 거의 3개 중에 1개는 수협은 적자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야, 수협은 심각하죠? 수협보다 더 심각한 데가 신협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전체 869개 중에 말입니다. 275개, 31.6%가 적자 조합입니다. 와, 충격적이죠, 여러분.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지표를 보고 충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산림조합도 138개 중에 말입니다. 31개가 적자 조합입니다. 22.5%예요. 결코 적지 않지요. 여러분, 이 단위 조합 말입니다. 항상 신의 직장이다, 신의 직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적자 조합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가면 이거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도 잘리는 직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이나 산림조합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농협은 1055개 중에 18개 1.7%인데 뭐가 농협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말라 죽기 직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만 보고 적자 조합이 18개니까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농협은요 실제 말입니다. 적자 조합도 적자 조합이지만 단위 조합별로 말입니다. 단기 순이익, 이게 적자 조합 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보면요, 순이익을 보면요, 지금 농협은 2조 357조입니다. 2조 357조.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실제로는요.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여러분 10조 7,73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배 95% 늘었습니다. 95%. 어마어마합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못 받는 대출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농협도 말입니다. 적자 조합 수가 저는 훨씬 늘어나고요. 단기 순이익도 최악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수협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가 났습니다. 591억 원의 적자. 전년 대비해 보면요. 134.9%나 됩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마이너스 134.9%입니다. 신협도 251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전년 대비하면 95.6%가 떨어진 숫자고요. 산림조합도 390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57.3%가 떨어진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단위 농협에 대한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뜯어보니까 고정이하 여신이 10조 7,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5% 늘어나면 농협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상호금융이라는 단위 조합은요. 그동안 말입니다. 경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요. 또 경영수지에 맞지 않게끔 이게 워낙 많은 저는 상황이 연출된 탓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되는 것 이거 어떡하든 잘하면 되겠지. 앞으로 경영을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 PF 대출 중에 상호금융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말입니다. 상호금융은 부동산 PF 대출 135조 6천억 중에 4조 4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뭐 4조 4천억 하니까 135조 6천억 중에 4조 4천억 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를 보면요. 단위조합의 규모를 보면 농협이든 수협이든 신협이든 산림조합이든 이게 4조 4천억 원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이 4조 4천억 원이 계속 연체가 거듭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연체가 되느냐? 상호금융은요 4.18%의 연체, 작년 12월 기준으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이 지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결국 말입니다. 상호금융이라고 하는 단위 조합들은 경영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경영 상태가 위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요. 그보다 더한 것은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충격이 단위 조합에도 강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위 조합들도 저는 파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농협이 파산하거나 수협이 파산하거나 신협이 파산하거나 산림조합이 파산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단위조합들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금이나 적금 어디에 들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요.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단위조합은 파산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파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보느냐? 기본적으로 유동성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100%가 넘는지, 부실채권 비율은 3% 이하인지, 자기자본 비율은 13% 이상인지, 13% 너무 많나요? 10% 이상도 봐도 되는데 저는 자기자본 비율 13% 이상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안일하게 시장에 대처하면요, 저는 그 대처 자체가 결국은요 최악의 신호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농협도 그렇고요, 수협도 그렇고 신협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하고의 유대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감 때문에 안 망해 이러면 조합원들도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자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절대 자위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지표를 이렇게 나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단위농협도 말입니다. 작년에 2조 351억 원의 순이익이 났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정이하 여신이 10조 7,734억 원이라는 거, 전년 대비해서 95%가 늘어났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저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거, 지금 단위 조합은 말라 죽기 직전인 곳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적금이나 내 예금을 보호할 필요가 다시 한번 있다. 여러분 또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이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또 지역과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동경주 농협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경주 농협은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업소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게 높은 이자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적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거 업소하다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업소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방만 경영, 무책임 경영이 단위 농협에서도 단위 조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우리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경계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차 강조합니다. 저는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재산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저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나 자신만 믿어라.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요 곧바로 말입니다. 내가 망할 수도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내 책임하에 농협이든 수협이든 신협이든 산림조합이든 반드시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 확실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것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